경제가 뭔지 알아요? 이제 그냥 돈 이런 거 돈으로 이런 걸 하고 싶다. 맛있는 거 많이 사 먹는 거. 돈은 어떤 의미예요? 많이 벌어야 되는 거. 돈은 여자친구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고, 주식만 하고 있고요. 한 종목만 빨간색이고 세 종목은 파란색. 다음 세대까지는 물려주려고 그러지 않을까. 연희초등학교에서 5학년으로 다니고 있고 박채연이고요. 인하대 재학 중인 20살 허연범이라고. 32살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김선의라고 합니다. 명지대에 있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10대, 20대, 30대 각각의 눈높이에 맞춰서 경제적인 상황들을 아주 상세하고 손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규제를 푼다고 해도 당장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게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정작 부동산이 뭔지는 알아요? 아니요. 부동산 그러면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길 가다가 그 가게 같은 아, 맞아요. 예. 그럼 그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뭘 주로 사고 팔 것 같아요? 집. 정답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거래 대상이 되는 게 집이에요. 부동산이 있으면 동산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채은 양 방에 제일 많은 게 뭐가 있죠? 필기도구요. 필기도구. 그건 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샀다가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내가 그 위치를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죠.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통상적으로 땅이나 집이나 건물이나 움직일 수 없는 거를 사고 팔 때 부동산 거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마 아버님, 어머님이나 주변에 아버님, 어머님 친구분들이 대화 나누는 걸 보면 요즘 집값이 떨어졌다, 아니면 전세값이 오른다, 내린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셨어요? 집값 그거는 들어보고. 요즘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크게 변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경착륙하고 연착륙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이 높아지건 낮아지건. 그거랑도 관련이 있죠. 우리가 비행기가 공항에 내릴 때 이때 착륙을 하잖아요. 연하다 하고 경하다, 둘 중에 어느 게 좀 부드러워 보여? 연한 거. 맞아요. 그래서 연착륙은 착륙할 때 아주 부드럽게 착륙하는 거. 근데 경착륙은 이게 거칠게 착륙한다고 해나? 뚝 떨어지듯이 해가지고 사람이 심지어 다칠 수도 있고 비행기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걸 경착륙이라고 해요. 부동산에 연착륙, 경착륙이라는 이 단어들을 왜 붙였을까요? 그 경착륙은 집값이 뚝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 연착륙은 되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요. 박수들 좀 주세요. 원래 경제라는 건 한 번에 많은 것들이 예상치 못하게 바뀌면 안 돼요. 우리 채은 양이 한 달 용돈 얼마예요? 3만 원이. 3만 원.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사야지, 뭐 사 먹어야지 다 정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편의점에 갔는데 내가 즐겨 먹었던 아이스크림이나 주스가 가격이 2배 올랐어. 이거 봐봐. 벌써 한숨이 나오잖아. 그래서 경제라는 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천천히 오르면 조금씩 비싸전에 엄마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높으신 분들도 천천히 떨어지는 연착륙을 훨씬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돈만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 맞아요. 대출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집값이 뚝 떨어져서 내가 큰 손실 봤다라고 하면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받을 거잖아요. 채은 양은 제일 돈 많이 벌면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네. 내 집 마련? 이거를 설마. 진짜 내 집 마련에 관심 있어요? 해보고 싶어. 아이 그럼요. 내 집 마련이라는 단어 어디서 배웠어요? 입에서 봤어요. 네, 그럼. 최근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지금 우리 채은 양은 부동산에 아주 직접적인 관심이 없죠. 네. 그런데 갑자기 유튜브가 대박 났어. 그래서 10억이 생긴 거야. 그럼 그 10억으로 우리 채은 양이 큰 방 있는 집을 사러 가기로 했어. 그럼 그때부터 채은 양은 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국가에서 또는 은행에서 부동산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좀 많이 해주고 싸게 해줄 때 관심도가 높아져요. 우리가 살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진 않거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던 이유가 돈을 빌릴 때 워낙 싸게 빌릴 수가 있었고 국가에서 또는 은행권에서 부동산 사겠다고 돈 빌리려는 사람에게 돈을 쉽게 빌려줬어요. 돈 마련할 때 이런 거를 뭐지 이렇게 고려해서 투자하실 때 꼭 어머니랑 상의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범학생, 부동산 경착륙, 연착륙 이런 것들 들어보셨어요? 어느 정도 들어보긴 했는데 자세하게는 제가 모르는 거죠. 이 경착륙, 연착륙은 학문적으로는 명확한 정의는 없어요. 부동산에도 쓰이고 경제에도 쓰이는데 연착륙, 경착륙에 대해서 학자들이 꼭 살펴보는 그런 지표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과 우리나라 실제 경제 성장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 현범 학생은 하루에 그러면 꾸준히 이렇게 일을 하면 저는 10년도 할 수 있죠 라는 시간은 몇 시간이라는 거예요?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현범 학생의 잠재 성장률은 8시간인 거예요. 현범 학생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최대로 하면은 10시간 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최대로 10시간씩 계속 찍는다 그러면 얼마까지 매일 10시간씩 일할 수 있어요? 한 달 하면 뻗을 것 같은데. 맞아요. 국가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잠재력보다 오버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경기가 과열된 거예요. 그것보다 경제가 못 미칠 때가 있겠죠. 그럼 경제가 안 좋은 건데 그게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를 바탕으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알바가 5시간짜리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거둔 성과는 내 능력치보다 낮아지겠죠. 그게 바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일어나는 일인 거죠. 5시간 정도면 제가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어느 정도 먹고요. 쓸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럼 5시간까지는 연착륙일까 경착륙일까? 그 정도는 연착륙. 맞아요. 그런데 알바가 한두 시간짜리만 들어와. 당분간 집에서 TV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게 경착륙이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부동산도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경착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바로 전세 사기예요.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학교가 미추홀구에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한바탕 시끄러웠던 점. 학교가 마침 거기 있으세요? 이게 사기왕이지 무슨 전세왕이 빌라왕이 말도 안 되잖아요. 원래 사람들이 전세를 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대출 금리가 좀 낮았고 돈 맡기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더 살 돈마저는 없으니 결국 전세로 산 거죠. 집 없는 사람들이 와서 돈 빌리러 왔는데요 그랬을 때 그 돈을 빌리는 목적이 뭔가요 했더니 전세 자금 대출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런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전세 자금을 싸게 빌려드렸어요.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뚝뚝 떨어지니까 원래 이 전세금보다 집값이 밑에 있거나 전세금과 똑같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생긴 거예요. 갑자기 전세 팔던 분이 저 이제 이사 가려고 하니까 전세 자금 돌려주세요 했을 때 돌려줄 수 있다 없다? 없죠. 전세 사기가 크게 불거질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배경은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와 집값의 역전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차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슬슬 전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 하나가 수면 위로 드디어 불거진 게 있었어요. 갭 투자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돈도 별로 없는데 빌라나 옛날 아파트를 수백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십수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쁜 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지까지는 못 들여다봤었는데 갑자기 금리가 폭증하기 시작했고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무리한 차입으로 이렇게 수많은 집을 남의 돈으로 의존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사기임이 드러난 거예요.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있던 거니 계약서나 이런 거 꼼꼼히 안 따져본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공인중개사 아저씨도 뭐 이 정도 돼요. 그 동네 오랫동안 영업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렇다니 이게 그냥 적정 가격인가 보다 하고 실제 그 집 값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들어간다든가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죠.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동산 얘기를 가끔씩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땅을 샀다더라, 어디에 투자를 했다더라, 너는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저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좀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소리를 하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변에 누가 땅을 샀다, 집을 샀다라는 분들이 생기면 조바심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내 집을 장만했다는 그 이력이 남은 건 아주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전과 기록과 똑같아요. 전과 기록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데 모든 포커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청약에 당첨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는 이유가 아파트 신규 분양하는데 청약이 되면 무이자로 중도금 대출을 해준다든가 국가에서 저리로 빌려주고 다 그걸 하잖아요. 청약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을 장만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그 타이틀을 가져버리면 그 뒤에 주는 모든 혜택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특히 최근 들어서 저금리 기조가 너무 공고하다 보니까 주변에 집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덜컥. 예를 들어서 내가 살 집을 샀다. 그럼 저는 뭐라 안 해요. 그건 당연히 칭찬받을 일인데 제대로 한번 알지도 않은 동네인데 한번 딱 가보고 야, 이 정도면 내 돈 얼마에다가 대출 얼마 껴서 장만하면 야, 나도 내 집 생기는 거야. 이 부푼 감정. 그 감정 하나로 덜컥 사버리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아직 초년생이다 보니까 모은 시드머니가 많지는 않거든요. 수도권보다는 이 아랫지방 쪽으로 좀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가뜩이나 요즘에 뭐 저출산 고령화다 해가지고 뭐 사람들 막 많이 빠져나간다 막 그 얘기도 있다 보니까 지방 쪽은 집값이 오를 확률이 아무래도 좀 많이 적은 게 맞나요? 아주 장기적으로는 적은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 얘기하셨는데 집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한 4가지가 있어요. 인구 숫자, 가구 숫자, 일자리 숫자, 가수요예요. 인구 숫자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하겠죠. 지방의 인구 숫자가 더 급격히 줄어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지방의 인구 숫자가 주니 지방의 부동산이 더 빨리 꺼지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인구수의 변화는 너무 천천히 변하는 변수예요. 그 다음 변수 뭐? 가구 숫자. 지금은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무슨 가구입니까? 1인 가구. 맞아요. 인구 숫자는 줄지만 가구 숫자가 느니 주택 수요의 버퍼 역할을 해주겠죠. 3번째, 일자리 숫자예요. 지방의 부동산 시세를 설명하는 유용한 변수예요. 그럼 최근 들어서 굉장히 뜨거웠던 부동산 입지 어느 동네가 떠오르세요? 평택? 평택도 그렇죠. 왜? 삼성이 거기에 큰 공장을 줬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동탄이죠. 그것도 일자리와 관련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가수요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 불 붙었다 그러면 막 안 사도 되는 사람이 나도 사야지 하는 거, 이런 걸 가수요라고 그러는데 단기간에 부동산이 급등락하는 건 전부 다 가수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좌지우지하는 건 일자리. 너무 천천히 반영돼서 올해 내년 부동산 시세에는 반영됐다라고 보기 애매한 거는 인구 숫자와 가구 숫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가격이 많이 하락세가 시작됐고 이제 다시 고점을 향해 가나 아니면은 아직 밑에 더 남아있다, 이게 뉴스가 되게 막 혼재되어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혹시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은 수요 공급으로만 설명이 또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은 공급을 늘릴 수가 없죠. 선희 씨, 갑자기 경제적으로 엄청 자유로워졌어. 대한민국 어디든 마음대로 아무 아파트나 살 수 있어. 어느 동네 살고 싶으세요? 용산 살고 싶어요. 용산. 사람들이 다 살고 싶은 동네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한정적인 동네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추세를 봤었을 때 서울에 그럼 남들이 모두 다 선망해 맞이하는 지역은 또 오른다고 봐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 구조화가 고도화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먼저 한 20년 이상 진행됐던 영국, 프랑스, 미국의 일부 대도시, 일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마용성이나 뭐 강남 3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들의 주택 수요를 보면 2, 3년은 꺾였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2, 30년 지금까지를 봤었을 때도 계속 대세 상승이에요. 낙폭이 점점 줄어드는 지역이 마용성 3구하고 강남하고 뭐 일부 지역이 그렇고요. 그런데 지방은 슬슬 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마 올 연말까지 합치면 지방의 미분양은 한 10만 가구 정도 될 거거든요. 딱 하나 변수는 정책이에요. 부동산은 정책의 이슈에 너무 많이 휘둘려요. 내년도에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부동산 정책이 진짜 완전히 쌍글이 그냥 들어엎어져요. 왜?
왜? 우리나라는 벌써 자가 보유율이 60%를 넘었어요. 집 있는 사람이 집 없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럼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누굴 신경 써야겠어요? 없는 사람인데. 집 있는 사람은 신경 써야죠. 유권자가 집을 가진 사람이 더 많으니까. 저밖에 몰라요 지금. 재선을 다시 당선되려면 집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양하려는 공약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게 많이 쏟아져 나오면 이제 하방 정직을 딱 하고 다시 상승하는 지역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 정책적 효과가 미흡하다면 여전히 조금 더 떨어지는 추세가 1, 2년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집을 그냥 투자용으로 함부로 산다는 게 국가에서 주는 무주택자의 모든 혜택을 다 던져버린다라는 걸, 그런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보유를 하고 있고 88층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는 누구에게 달렸다? 가격 낮춘다고 바로 막 10만 전자 가고 이런 건 아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